국내 시장이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와중에 미증시는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자금들이 모두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죠. 나스닥은 드디어 2만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 2만 시대를 연 것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주들, 우리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멋진 놈, 그 7놈이 이끌고 있는 나스닥 2만 시대.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뭔지, 또 우리가 국내 투자자, 뭐 물론 지금 해외와 국내 투자 모두 하시겠지만은 국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점을 또 힌트로 또 참고해야 될지, 자,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2만 시대.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차트를 보니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차트를 보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네. 큰 흐름을, 변동성을 보인 적도 물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구간들은 이렇게, 지금은 뭐 어느 시대에 투자를 했던, 어떤 시기에 투자를 했던, 어떤 시대에 투자를 했던, 지금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은, 들고만 있다면 그런 놀라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좀 폄훼하는 건 아닌데, 워렌 버핏이나 피트 린치, 그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투자를 했다면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 그 기반이, 베이스가 S&P 500, 나스닥 같은 미국에서, 증시에서 기업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지금 또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워렌 버핏은 한국에서 잠깐 하다가 도망갔죠. 도저히 못 버텨서 포스코 같은 기업 보십시오. 못 버팁니다. 도저히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뭐라 그럴까요? 룰이 없잖아요. 룰이. 우리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원래 뭐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들 원래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다 개방되어 있어 우리도 쉽게 그냥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었네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있을 때는 이런 룰이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룰이었죠. 근데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려서 가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다른 시장인 거예요.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죠. 뭐 그쪽에 있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다 놀라서 다 도망갈걸요? 바뀌고 조금씩 바꾼다고는 하지만. 자, 이런 2만 시대를 연 것은 그 룰의 공정함도 있겠지만은 또 위대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멋진 놈 7개 기업들, 우리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빅테크주들, 놀라운 기업들이죠. 우리가 뭐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이름을 다 아는, CEO까지 다 아는, 엔비디아. 뭐 AI 시대가 열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되겠죠. 젠슨 황,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로 AI 칩 하나만으로 글로벌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글로벌 전체에서 그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의 강자. 빌 게이츠가 창립자가 되겠고, 그쪽은 주로 주차장에서 많이 이제 창업할 때 아빠의 주차장에서 많이 창업을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럼 구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출액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운영체제,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중심으로 가장 컸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오피스군, 또 운영체제, 거의 독점적인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제프 베조스. 물론 이분은 지금은 경영을 안 해요. 창업자죠. 대단한 뚝심을 보였죠. 매출액으로 볼 때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스토어와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부분을 매출액 차지하는데, 뚝심이 장난 아니죠. 이 온라인 스토어 아마존을 열 때는, 처음에 나올 때는 엄청난 적자를 받지 않습니까? 쿠팡도 그랬지만은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압박이 굴하지 않고 계속 돈을 때려 넣어서 그 시장을 평정해버린 사람이죠. 대단하죠. 아마존.
애플입니다. 뭐 두말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CEO가 다르지만은 애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세월이 지나도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지금도 아이폰이 당연히 매출이 가장 많고, 그리고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부분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기업이죠. 자, 애플. 자, 구글입니다. 지금 구글의 CEO는 순다라 피차이라고, 이분이 CEO, 뭐 구글에서만 지금 한 20년 넘게, 수년에 가깝죠. 20년 넘게 지금 있었고, 2019년입니까? 그때부터 CEO로 올라왔습니까? 자, 지금 검색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유튜브, 구글링,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또 막강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까지 다음 수순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웨이모입니까? 자율주행차까지. 양강이 어딥니까 지금? 자율주행차 양강이 어딘가요? 바로 구글과 테슬라입니다. 굉장하죠?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까지 탑권에 있는 바로 그 구글입니다. 메타입니다. 워낙 예전에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꿀 당시에는 이 회사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사상 최고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죠. 주 매출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광고입니다. 뭐 막강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엄청난 광고를 수익을 가지고 있는 메타. 테슬라입니다. 빼고 얘기할 수 있는 빅테크 중에서 빼서 안 되는 종목 회사 중에 하나고, 전기 자율주행차와 로봇 이쪽이 글로벌 탑에 있는 회사가 되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다른 사업 재군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다음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거의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향후 4년의 어떤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런 놀라운 기업들이 나스닥 2만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무섭죠. 우리 지수가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뭐 룰도, 증시의 어떤 룰도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이런 놀라운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유럽엔 이런 기업들이 있느냐? 유럽엔 또 이런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기 위해서 유럽은 중국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을 누르기 위해서 뭐 독과점의 어떤 문제들 이런 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독과점에 걸려 있다는 얘기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영역은 싹쓸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시장과 우리 시장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어차피 시장은 다 열려 있으니까 지금, 그죠? 경쟁자가 없다면 그냥 그들을 사면 돼요. 그렇죠? 경쟁자가 없다면 그들을 사면 되는 겁니다. 구글 양자 컴퓨터 수혜주가 뭐가 있어? 그냥 구글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로봇 관련주 뭐 사요? 그러면 저는 그냥 테슬라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국내에도 로봇 기업이 많아요. AI 기업도 많고. 근데 과연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보면서 로봇과 AI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들 기업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구멍가게 수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로봇주 관심 많으십니까? 앞으로 로봇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돈으로 이건 4경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 2년만은 아니지만 그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시총 증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로봇 시장이 그렇게 큰다면은 우리나라도 로봇 관련주가 많습니다만은 테마주에 다름 없지가 않다. 거기에 무슨 실적이 있고 얼마나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종목들 살 것 같으면 차라리 테슬라를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겁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밸류체인이 내에 있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 있죠. 뭐 부품을 대든 어떤 기술적인 제휴를 가지고 있던 뭐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관심을 제한적으로 가지셔도 된다. 가져도 됩니다. 제한적으로 가져도 돼요.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은 우리가 중간재 같은 걸 많이 되는 거고, 미국 쪽으로도 우리 부품이라든지 정밀 부품이라든지 IT 쪽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가리에 서지는 못하지만은 그걸 밑받침이 돼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뭐 심지어는 넷플릭스도 미국은 승승장구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넷플릭스의 승승장구하는 그 넷플릭스 컨텐츠의 시청률 11%를 우리 한국의 컨텐츠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하죠. 예. 작품 수로 보면 7%가 안 돼요. 근데 시청률로 보면 우리가 11%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런 미국 빅테크 밸류체인 쪽에 기대고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래 버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거 외에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쟁자가 없어야 돼. 저는 미국의 빅테크와 겨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애시당초. 그렇잖아요. 자본시장이 다 열려있는데 누가 경쟁이 안 되는 우리나라 기업을 사겠습니까? 미국 기업을 사지.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아까 밸류체인이 연결된 기업 내지는 경쟁자가 없구나, 아니면 대체 불가능, 아니면 시장이 작아서 아예 미국의 큰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영역도 많아요. 예, 먹을 영역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안 들어가는 영역도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니치 마켓, 그런 쪽을 쥐고 있는 기업, 아니면 경쟁자가 없거나 아니면 대처 불가능의 어떤 그런 쪽에 국내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2024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도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쪽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가?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국내 증시 전체로 봤을 때 뭐 밸류가 8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미국 쪽에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 아니면은 아예 경쟁자가 없구나, 대체 불가능한 기업들, 섹터, 그런 쪽을 보시면 된다. 우리 대체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콘텐츠, 방산, 이런 섹터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꽤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아마 2025년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들이, 시장 전체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한 번 더 주목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경쟁적으로 미국과 빅테크와 경쟁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잘하는 건 그냥 그들 기업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못하는 것, 시장이 작아서 못 들어가는 것, 걔들이 아예 못하는 사업, 관심이 없는 사업,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에 2025년에 관심을 가져야 어떤 차별적인 성적을 가져올 수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나스닥이 2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025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뭐 미국 시장도 좋고 아니면 해외 글로벌 시장도 좋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셨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보시면은 자기만의 영역에서는 글로벌 전체에서 1위입니다. 감히 도전을 할 수 없는 수준. 거기다가 AI 쪽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잖아요. 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기업이 없어요. 자, 그런 쪽은 저쪽을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그게 아닌 대체 불가능의 영역에 우리 국내 기업들, 자, 그런 쪽에
또 따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자, 미국과 우리 국내 증시를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